6월 25일 목요일, 오늘 크보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좋았습니다. 주력 3.1배짜리 좋았고, 부주력이 여기서 일단은 추가 배당 삼성 역배까지 들어와야 이제 베스트 올킬인데, 퍼펙트 올킬까지는 좀 놓쳤다. 또 요거는 좀 맛이 없죠. 역배 하나 잡은 거는 그죠? 그래도 주력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좋았고, 어쨌든 올킬은 올킬이다. 메이저리그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조합을 원래 템파승에 피치승을 갔었는데 여기에서 좀 바꿨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어제 그래도 킥으로 볼만한 픽들은 잘 잡았다는 점에서 오늘 또 메이저리그 똥꼬 간질간질한 경기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크보는 일단 비해보는 오늘은 없어요. 다 흐린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경기는 제가 삼성을 좀 봤는데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토러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LG 입장에서도 어제 경기가 좀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3차전이 선발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LG도 일단 동기부여는 있는 경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토러스트가 경기를 잘 비벼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경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앞에 두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불펜에는 부하가 있습니다. 지금 리오스가 나오면서 3연투고요. 김진성, 김윤식 나오면서 3연투. 3연투가 지금 3명 걸려있고 뭐 못 돌릴 정도는 아닌데 뭐 그렇다. 그리고 어제 뭐 리오스 투구한 거 보셨겠지만 뭐 꽤 기대 자원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뒷문이 늘상 불안한 LG 입장에서. 그래서 불펜 운영이 오늘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대 후라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정용 씨는 선발로 좀 기회를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잘 던진 경기도 있고 못 던진 경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홈에서의 경기들은 좀 좋았어요. 키움전에 4.2이닝 2실점, 두산전에 5이닝 2실점. 근데 두 팀 다 방망이가 식물이죠, 그죠? 키움은 그냥 팀 자체가 식물이고 두산은 최근에 그 타격폼이 좀 떨어진 시점에 좀 만난 거기 때문에 홈에서 두 경기를 잘 던지긴 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이정용 같이 시즌 중간에 지금 선발로 온 친구들은 이닝을 늘렸을 때 좀 부담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경기 잘 던지다가 이제 슬슬슬슬 각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그리고 원정 두 경기는 개터졌고 오늘은 홈이긴 하지만 요건 조금 좀 변별력이 약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 전적이 좋지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리엘 프라도는 최근에 좀 피안타율이 높아요. 피안타율이 높아가지고 최근에 성적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6이닝 1자책, 6이닝 5자책, 5.2이닝 5자책, 7이닝 1 무자책 일단은 뭐 안 좋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세탁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줍니다. 근데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싱카볼라기 때문에 원래 이런 애들은 폼이 안 좋을 때는 싱커볼러들은 폼이 안 좋을 때 피안타율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아리엘 후라도는 뭐 압도적인 싱커볼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싱커를 많이 던지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다양한 구종의 완성도가 육각형으로 다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고 아무튼 최근에 피안타율이 높다는 건 폼이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뭐 이제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땅볼 투수들은 폼이 안 좋으면 피안타율이 늘어나거든요. 땅볼 투수들은 폼이 안 좋으면 피홈런이 늘어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폼은 좀 아쉽지만은 직전기 세탁을 한번 했다. 잠시만요. 아, 아. 이 양반이 LG전 역대 전적을 보면은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2승 5패에다가 2.97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적보다는 조금 아쉬워. 목이 아이라노. 잠시만요. 본인의 커리어보다는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LG전에 아주 안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는 해요. 최근 10경기에서 2승 5패, ERA가 2.97이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 후라도도 한 2점 후반대 찍는 양반이니까 커리어 전체로 보면. 근데 좀 재밌는 게 작년에 네 번을 만났거든요. 근데 네 번 다 패전을 먹었어. 근데 이게 보면은 후라도가 물론 못 던진 경기도 있긴 한데 7이닝 1자책, 6.2이닝 5자책, 7이닝 3자책, 5이닝 3자책
잘 던진 경기, 콜스프를 찍은 경기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만난 네 번의 경기에서 전부 패전을 먹었다. 한번 좀 돌려받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돌려받기에는 좀 괜찮은 타이밍처럼 보이기는 해요. 아시다시피 LG가 지금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3연투가 걸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그래도 삼성이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일단 삼성을 생각보다 배당은 잘 줬는데 납득을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삼성의 최근에 어떤 빠따 사이클이 아시다시피 두산 뺨 때릴 정도로 좀 좋지가 않고, 예, 그리고 후라도도 지금 작년 시즌에 후라도가 나왔을 때 전부 LG전에 패전을 먹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배당을 너무 잘 주기는 했어. 예, 잘 줘도 지랄이야? 잘 줘도 지랄이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딱 있거든요, 배당이. 그래서 너무 잘 주거나 너무 안 주면은 일단은 전 그거 합니다. 잘 줘도 지랄 맞아요. 예. 안 줘도 지랄이고. 왜냐면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우리는. 제가 봤을 때 못 줄 배당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예. 약간 과하게 준 경향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오즈들은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 좀 제가 가중치를 많이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전 삼성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5만 가지를 다 의심해야 되거든요. 삼성승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대 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가 지금 기세를 타봤습니다. 럭키 세븐, 예, 럭키 세븐 지금 8연승 질주를 코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롯데가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요즘 불펜이 잘 돌아간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최근에 롯데가 뭐 빠따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10경기를 보면은 경기당 득점 4.1점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빠따가 아니야. 예, 근데 거의 이기고 있죠. 7승 1패 하고 있으니까. 예, 7승 2패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경기당 실점이 3점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펜의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오늘 일단 불펜에 잼이 있습니다. 예, 김원중 탭댄스, 요양반 오늘 나오면 3연투고요. 박정민 나오면 3연투고, 예, 현도는 어제 3-3구니까 못 나니까 3명의 투수는 오늘 쓰기가 어려운데 어제 김원중 탭댄스하고 권희동 바이올린 개웃기긴 하던데. 아주 가만히 있어 둘 다. 뭐 공 하나 던지는데 둘 다 뭐 하는 거야. 깐따삐 하고 있더라고요, 권희동은. 거기서. 아무튼 재밌는 투샷이긴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롯데가 지금 기세를 타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롯데는 기세를 타면 무서운 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롯데가 불펜이 잘 돌아가서 막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오늘은 불펜 돌리기가 약간은 어렵다. 근데 다른 애들 좀 돌릴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고려 보시면 되고. 근데 관건은 이제 진짜 되는 팀이면 여기서 빠따가 한번 터져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요 시나리오도 일단 가능은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부마 더비, 이 부마 더비에서는 원래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두 경기에서 언더가 떴잖아. 그러니까 오늘 오즈들도 얘라 모르겠다 11점을 갈겨버렸죠, 기준점을. 그래서 일단 오바 자리로 좀 보이기는 해요. 예, 두 경기가 언덕이 떴기 때문에 얘네들 만날 때마다 시원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선발들 왁구를 보면은 오바를 한번 좀 띄울 만한 왁구들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NC 입장에서는 오늘 불펜은 박을 수가 있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썼기 때문에 NC는 오늘 불펜을 박아서 이겨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민석이는 시즌 초반에 지금 잘 던지고 있어요. 약간 퐁당질 기질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좀 좋았던 피칭이고, 한 경기 안 좋았는데 이 경기가 LG전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석이 같이 이렇게 9-2형 타입들은 조금 어느 정도 시점 되면 확 꺼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민석이도 기본적으로 직구 슬라이더 좋은 9-2형 볼쟁이에 가까운 느낌이라 가지고 볼질이 일단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우에 좀 강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올 시즌은 우에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실제로 보면은 NC는 우가 좋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옵스가 얼마나 나오더라? 한 0.8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일단 안 적어놨다. 아무튼 우에 약하면 안 되는데 올 시즌 우에 안 좋아해서 계속 잘 던지고 있지만 한번 조 터지기는 좋은 타이밍처럼 보이긴 해요. 토다 뭐 무난무난한 아커 선발 쪽이죠. 예, 그래도 뭐 티어가 높은 쪽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ጆ털리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뭐 좌우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크게 뭐 이렇게 탁 컨셉을 잡아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약간 작은 육각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예, 일단 부마더비에서 오버 한번 좀 찍어야죠. 그래도 오늘은. 네. 오늘 경기가 약간 고민이 돼요. 제가 머리로 분석을 하면 오늘 NC거든요. 왜냐면 롯데가 오늘 못 나오는 불펜이 3명에다가 NC도 불펜 오늘 쥐어짜려고 할 거란 말이야. 머리는 NC인데
원래 롯데 같은 애들은 가슴이 시키는 애들이거든요. 예. 박세웅을 어떻게 찍어? 가슴이 시켜서 찍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은 기세잖아, 기세, 그지? 여기서 또 이제 뭐 성빈이 같은 애들 또 커피 쏟고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기세는 롯데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오바에다가 일단 롯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NC를 생각했던 경기인데, 불펜 일정이나 여러 가지로, 저는 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역옵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 대 SSG. 어제는 제가 KT를 보기는 봤지만 제가 이런 경기를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 가지 말라 그랬냐. 화요일 날 여러분들, 예, 조코보가 1역배 4정배가 떴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날이다. 예, 근데 뻔해 보이는 똥배 마인을 찍는다. 이거 정말 좋지 못한 패턴이거든요. 예, 그냥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냥. 저도 물론 이제 반대를 깔 용기는 안 나지. 이 볼쟁이를 믿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지 말아야 하는 픽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어제 뭐 안현민도 나오면서 이강철 감독도 한 번씩 이렇게 팬 서비스를 잘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강백호도 투수를 올리고 이강철 감독도 좀 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어제 안현민도 포수를. 근데 안현민은 아시다시피 원래 포수였습니다. 예, 강백호가 포수였던 것처럼 현민이도 포수 자원으로 입단한 선수인데 빠따 포텐이 워낙 좋고 발도 빠르고 어깨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코너 외야로 빨리 방망이 포텐을 터트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고, 예, 그게 뭐 맞는 저도 선택이었다고 봐요. 근데 원래 포수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어제는 뭐 KT스럽게 한 경기를 좀 대주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 소영준이 복귀를 해가지고 한 경기를 던졌고요. 5이닝 1실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니까 이닝을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거고 복귀 전은 이강철 감독이 상대 전적 제가 굉장히 그 비중을 높게 보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산전에 엄청 강하다고 형준이가. 근데 오늘도 또 나왔네. 이것도 내가 보기엔 맞췄을 거야 일정을. SS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소영준도. 고영표, 소영준 이 두 명의 땅볼 비슷한 타입의 선수들이 둘 다 비슷하거든요. 예, 던지는 팔각도는 다르지만 둘 다 싱커볼로 땅볼 투수고 피 없는 억제가 좋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두산전 SS전에 강해 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이강철 감독이 계산을 한 걸 겁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뭐 잘 던지겠죠 형준이야. 저는 형준이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선발이기 때문에. 형준이가 굉장히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제가 실제로도 만나서 대화도 해봤지만은 진짜 이 친구 저는 좋게 봐요. 예, 어쨌든 간에 근데 SSG도 지금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전적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지아노는 일단은 그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예, 어느 정도는 좀 생존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더 얄밉죠. 우리 야구 팬들 입장에서. 예. 그냥 좀 시원하게 한두 번 더 뒤져가지고 그냥 또 이제 다른 애 빨리 뽑아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존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고통받는 경기들이 늘어나잖아, 그렇지? 몇 경기 생존하더니 그냥 또 5실점, 4실점, 8실점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KT가 올해 자원 상대 제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OPS가 우한 상대는 리그 1등, 자원 상대는 리그 꼴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베니지아노는 좌로 던지긴 하지만 KT전에 두 번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스라치, 그 좌호소인인 거죠. 1.2이닝 6실점에다가 5이닝 5실점. KT가 좌에 올해 리그에서 제일 못 치는 팀인데 두 번이나 시원하게 좁혀졌습니다. 근데 한번 직전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네, 한번 KT전 이 특유의 KT 빠딱 꼬무르게 한번 또 호투를 당하셨는데 어제 KT가 세금을 한번 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중 과세는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오늘은 KT가 한번 좀 이겨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예, 오늘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베니지아노도 결국에는 저는 약간 그나마 장점을 찾아보면 낯설음이거든요. 얘가 뭐 스터프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데 팔각도가 좀 유니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 만남이라는 것도 별로 좋게 봐주기가 어렵겠죠. 요거는 KT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화 대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구 안 가구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픽 중에 하나가 뻔한 역배. 씨발 이러니까 맨날 갈 게 없지 그냥. 맨날 갈 게 없어. 이것도 안 가고 저것도 안 가고 그냥 다 안 간대. 뻔한 마엔 안 가고 뻔한 역배 안 가고 뻔한 오버 안 간대. 그러니까 제가 홍대 픽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홍대 픽을 했을 때도 적중률이 좋죠. 예.
이거저거 거르고 고르고 골라서 들고 왔을 때 적중률이 좋은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뻔한 역배인데 뻔한 역배를 한번 좀 띄워줬습니다. 어제 언오버가 조금 궁금했어요. 어제 누가 봐도 언더를 찍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일단 언더는 떴습니다. 최근에 약간 기운 좀 냄새나게 준 경기들은 반대가 좀 뜨는 케이스였는데 어제는 일단 한번 언더가 떴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두산이 최근에 타격감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어제 19안타 7득점을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빠따감이 계속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악할 수 있어. 바락바락. 이 다음 경기가 위험한 거거든요.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점에서 2점에서 3점, 평득이 2점이에요. 근데 빠따 잘 친 두 경기가 있습니다. 어제 경기하고 6월 14일 제 생일날 기아전에 8득점 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11안타 2득점 하셨습니다. 이 두산 양반들. 그래서 오늘도 꼬무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박준영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는 이제 구속이 굉장히 늘은 체인지업 투수예요. 그래서 2군에서 성적이 괜찮았고 그 체인지업에 어떤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1군에서 그래도 일단 오픈발 정도 같은 건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커맨드가 좋아요. 커맨드가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타입의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맨드란 말이야. 볼질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의 최대 단점은 뭐다 여러분들? 뭐다? 오늘 뭐 질문 여러분들 맞추면 1번을 맞춘 사람 내가 큐표 준다. 이런 애들의 이제 제일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커맨드고 단점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구속이 느려, 구위가 빠져, 체인지업 투수야, 타이밍 싸움에 이런 애들 단점.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오네. 피홈런입니다. 피홈런. 피홈런. 구위가 떨어지는 체인지업 투수 타이밍 싸움하는 애들의 제일 큰 문제가 저기예요. 제구하고 커맨드가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제구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그러니까 볼질을 안 하는 능력을 제구라고 부르고 커맨드는 보더라인, 구석구석 던질 수 있는 능력. 런이에요, 런. 런인데 준영이가 올 시즌에 8경기에서 런을 7방을 쳐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성이 그대로 이제 기록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홈에서는 피홈런이 없었거든요, 올해. 물론 3경기밖에 안 던지기는 했고 11이닝밖에 안 되긴 했지만 홈에서는 피홈런이 빵이다. 원정 5경기에서 피홈런 7방을 이제 몰아서 쳐맞았다. 이런 부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 물론 이제 뭐 하나구장이 오른쪽 펜스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위가 없는 체인지업 투수들은 진짜 커맨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커맨드가 그래도 좀 더 잘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이 최근 10경기에서 홈런을 3방 까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잠실을 홈으로 쓰는 팀이기 때문에 뭐 런을 좀 덜 깔 수도 있긴 한데 최근 10경기에서 3방이다. 요거는 뭐 박준영 쪽으로는 좋게 봐줄 만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두산이 요즘에 빠따가 좀 사망한 흐름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7점을 내셨기 때문에 급작스러워 오늘 뭐 뜬볼만 핑핑 치다가 그냥 뭐 찬스 한번 못 살리고 질질 끌려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전에는 근데 한번 만났던 게 좀 거슬리거든요. 두산 원정 가가지고 3이닝 37점 했는데 제가 원정에서 피홈런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잠실이었는데 피홈런을 2방 맞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게 좀 베스트긴 한데 두 번째 만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목이 웨스 벤자민은 최근에 3연패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이 다 엄청 못 던진 건 아니었거든요. 한 경기는 지가 싸서 진 거고,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승투를 못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 이제 슬슬 승투각을 좀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떡하냐? 어제가 참, 두산이 안 하는 짓을 했는데, 그치? 19안타 7득점을 했거든, 잠이나? 그렇게 됐다, 오늘도. 너 득점 지원 없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벤자민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회전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반반 투수고 뜬볼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전수가 좋은 애들은 그 뜬볼 성향이 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까부 이런 게 아주 좋은 좌에 아주 극강으로 강한 근데 우에 좀 약한 그런 타입인데 제가 커터 장착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밸런스가 좋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팀을 이끌고 있는 거는 강백호하고 빼라자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벤자민의 장점이 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그래도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좌우 밸런스가 얼추 괜찮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어쨌든
팀을 이끌고 있는 건 두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벤자민은 조금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피칭 내용은 전체로 괜찮아요. 근데 커터 장착이 잘 돼서 우상바가 좋아진 건 맞는데 여전히 우상바 문제는 있어요. 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데이터긴 하거든요. 피안타율이 3할 4리고 옵스가 790이야. 근데 이게 좋아진 거야. 원래는 더 터져야 돼, 이 새끼. 우상대는 거의 바보 수준이기 때문에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튼 벤자민은 뭐 적당히 지금 뭐 폼도 괜찮고 그래서 뭐 적당히 좀 던지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저는 한화 역을 보고 있어요. 한화 역을. 두산이 빠따감이 안 좋은데 어제 빠따를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쳤다 이런 거고 박준영한테 저는 말리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홈런을 못 가면은 박준영이 제가 3실점 이상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런을 안 맞으면. 벤자민도 한두 점 준다고 감안하면은 불펜 싸움에서 서로 해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래 좀 보고 있는 그 정도 경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펜은 비슷비슷하게 떴고요. 두 팀 다 약간 피로도가 있기는 해요. 예,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불펜은. 다음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운 글자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 한폴락이 안 내고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십니다. 요즘 좋은 흐름을 좀 달리고 있는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간 올 길이었고 전체표 추천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튜비 라이브 오셔서 요 금액을 후원해 하시면 되고요. 못 오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으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숲TV는 쪽지로 발송이 됩니다. 유튜브 한 달짜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구매를 하시면 회원전 게시판에 볼 수가 있다. 제가 휴가 기간에 표 발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유튜브는 들어오셔야 되고요. 제가 숲TV는 거기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내일 대 알칸타라. 일단은 키움하고 지금 기아가 올 시즌에 키움을 계속 패고 있어요. 뭐 장줄 타시는 분들은 계속 타면 좋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8번을 이겼거든요. 야, 오늘 9수야. 마지막. 예, 여기 가면 이제 9연승이 완성이 되는데, 일단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 그쵸? 예, 스만티 흐름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경기기는 하겠죠. 지금도 키움도 지금 8연패에 빠졌거든요. 키움 8연패 그리고 기아전 8연패 오늘 이제 9수가 딱 걸치는 날이고 그리고 키움이 원정 가면 야구를 뒤지게 못하잖아요. 가뜩이나 못하는데 홈에서도.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부터 NC 원정 가야 된단 말이야. NC 요즘 흐름도 좋은데 원정 가서 얼마나 두드러 맞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진짜로. 기아는 지금 투타 밸런스가 황금 밸런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불펜도 가뜩이나 잘 돌아가는 팀인데 지금 불펜 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빠따로 갭했으니까. 예, 원래 제가 연승을 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빠따로 한 번씩 터트리는 경기가 있어야 되고 선발이 한 7이닝 8이닝 먹는 경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불펜 부하를 줄여줘야지 연승을 탈 수가 있어. 불펜 부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투타가 황금 밸런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라울 알칸타라인데 내일이 나왔습니다. 알칸타라는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예, 흐름이 괜찮아서 아시다시피 뭐 알칸타라는 뭐 흐름 괜찮고 뭐 키움의 최후의 보르고 키움 선수도 올해 7승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친구입니다. 괜히 MVP를 먹었겠습니까? 그죠? 이 양반이 기아전 전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포인트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 폼은 괜찮습니다. 내일은 확실히 제가 티어는 좀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방출급이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옵션에서 평타 이상은 쳐줄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도 왁구는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일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삼진 비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금씩 구속도 떨어지고 전체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얘가 뭐 아주 못 던질 그 정도 양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최소 못해도 2옵션급은 해주고도 남을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키움전 전적도 엄청나게 강해왔고 올 시즌 좀 티어가 좀 떨어지기는 했다. 이제 그거는 포인트고 최근에 폼은 뭐 무난하다. 이러다가도 뭐 한 번씩 좀 시원하게 좀 터지는 모습도 좀 나와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거슬리는 요소고요. 한 5경기 잘 던졌기 때문에 최근 10경기 중에서 시원하게 터진 경기가 한 번씩 있었어요. LG전에 5실점, KT전에 6실점, NC전에 5실점 10경기 중에 3번을 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 5경기를 잘 던졌어. 그러면 한번 조 터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근데 상대가 키움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호투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오늘은 한번 싸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막 싸고 싶은 거야. 오늘 한 번쯤은 이쯤에서 한번 싸야 되는데 이 엉덩이를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키움이 키움 빠다가 살려줄 수 있다. 호투를 만들어줄 수 있다. 호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선발들은 뭐 둘 다 기대감이 적당히 있습니다. 예, 뭐 내일은 계속 잘 던지고 있지만 키움을 상대한다는 거. 알칸타라는 흐름이 좋지만 기아전에 좀 안 좋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를 안 건들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승반 티어링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고, 오늘이 완성되면 9연승 9수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키움이 연패 탈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탈출 못하면은 10연패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원정 가면 야구 더 못하기 때문에 키움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만 찍고 치우고 싶은데 7점 언더여서 아이고 좋다 이랬는데 6.5까지 내려왔죠. 기준점이. 요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6.5라도 언더 보고, 원래 저는 이 경기는 전반 언더나 그 풀경기 언더를 생각했던 그 정도 경기인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움 프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도 좀 체급 차이가 나는 경기들, 프렌 정도만 보는 경기들이 잘 들어오거든요. 예, 최근에 다저스 상대 볼티전이나 어제 미네전 프렌, 예, 약간 배당을 너무 잘 줘가지고 거시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분석적으로 찍을만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까지 보기에는 키움 일단 역배를 볼 수도 있는 타이밍처럼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찍을 수는 없죠. 저거 어떻게 찍냐. 저도 좀 과감하게 찍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움 찍으라고 조합 드리는 거는 양심이 너무 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예, 불펜도 별로고 빠따도 이거는 뭐 거의 뭐 기도 메타고 키움 프렌만 보겠습니다. 언더에다가. 두산 경기 내가 안 했나? 했지. 두산 경기 했지. 다 했는데?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